살아가면서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삶의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매일 반복되는 책임과 걱정,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서 이미 지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70이 넘으셨다면 더 이상 무리하거나 희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는지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노년의 지혜와 행복인 진호행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진호행 채널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더 풍요롭고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부터는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는 타인의 기준이나 기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속 편히 사는 방법을 통해 남은 인생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와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실수,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배움은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지혜로 자리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흐름과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68세 박 여사님은 과거에 큰 사업 실패를 겪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한동안 자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었고 그것 덕분에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알게 됐지. 지금 박 여사님은 주변의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들이 고민을 상담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배움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젊음은 타고난 선물이라면 지혜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쌓아가는 값진 보물입니다. 지혜는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며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의 모습입니다. 72세 최할아버지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아내와의 사소한 다툼이나 자식들의 늦은 연락에 속이 끓곤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모르겠어. 이제는 작은 일이란 걸 알고 있는데 최할아버지는 이제 손주들의 시끄러운 장난도 미소로 받아들입니다. 그저 건강히 뛰노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라고 말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온 경험을 돌아보고 배움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며 쌓은 경험과 배움은 현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65세 홍 여사님은 손주가 학업 문제로 고민할 때마다 옛날엔 나도 이런 걱정을 많이 했지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험에 떨어져 울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단다. 손주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도 그랬다니 저도 힘낼게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험의 공유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통찰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 크게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가 더 큰 성공의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긴 세월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나이가 들며 얻는 큰 지혜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급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음을,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삶의 조언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단순한 한마디 말이 자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과 걱정의 긍정적 역할과 관리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적당한 불안은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지나치면 현재의 평온함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의 정 여사님은 최근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점점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이러다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혼자 한숨을 내쉬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겁먹고 지레 짐작으로 걱정만 했던 거지. 이렇게 검진을 받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여 검진 이후 정 여사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며 걱정을 막연한 불안이 아닌 실천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발전이 어렵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우리가 더 신중히 준비하게 만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야말로 지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68세의 김 씨는 은퇴 후 재정적인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저축한 돈으로 과연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걱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직접 가계부를 쓰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정리를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 덕분에 매달 어디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게 됐고 필요 없는 지출도 줄일 수 있었지. 김 씨는 이제 걱정이 아닌 계획으로 재정을 관리하며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건강이 염려되면 병원에 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하면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지나치면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기만 합니다. 72세의 윤 할아버지는 손주의 학업 문제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공부가 전부라는데 우리 손주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윤 할아버지는 단순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잘하고 있어요. 손주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은 윤 할아버지는 괜히 혼자서만 걱정했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후 그는 손주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응원의 메시지를 자주 전하며 걱정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다루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지 걱정한다고 날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챙기면 그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걱정과 불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의 고민은 단순히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와 같습니다. 걱정을 올바르게 다스릴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배우는 깨달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단순히 두렵고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덜 두렵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삶의 순환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이를 인정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은 죽음에 대한 후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가족과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대화를 나눈다면 두려움은 크게 완화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교적 또는 철학적 관점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정리와 같은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죽음을 마주하는 자세를 바꾼다면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려 하거나 삶이 끝나는 공허함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것의 한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죽음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나친 욕심이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의 초점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현재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후회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도 늘어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벼움에서 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걸,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걸. 이런 후회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삶을 너무 무겁게 짊어지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하고 가볍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남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배웁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키워줍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유한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삶을 더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삶을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 해결과 갈등 관리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에 부딪히며 마음의 짐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오랫동안 서로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지내던 한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딸은 엄마는 항상 나를 이해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딸아, 넌 내 말을 늘 무시하잖니 라며 답답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은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먼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사실 난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난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이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큰 벽을 허물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점점 익숙해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매일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라고 속으로 불만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나를 조금 더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고 그날부터 서로의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동료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불편해하기보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해 줄래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대신 질문으로 대화를 열어가는 방식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잘 지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격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굳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부부는 감정이 격해질 때 서로 10분간 대화를 멈추고 다른 방에서 생각해보자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단순한 약속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고 작은 대화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 비슷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두렵다면 오늘 한번 용기를 내어 작은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기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따뜻하고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감사와 겸손의 자세입니다. 감사와 겸손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겸손은 잃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알아차리고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느 날 70대의 김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 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하고 끊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는 점점 쓸쓸함을 느꼈고 자식들이 자신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며 서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가 놀러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엄마 아빠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항상 그래요.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요. 손주의 이 한마디가 김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더 자주 내가 너희 덕분에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자식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며 예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란 나 혼자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68세의 이 여사님은 매일 아침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이웃 정할머니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정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할머니가 몸이 불편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사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정할머니, 매일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덕분에 나도 아침마다 웃을 일이 많았는데 말이에요. 정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아프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느끼는 감정입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 작은 정원에 핀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 꽃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라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오늘도 땅이 촉촉해지겠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사의 태도는 그녀를 늘 평화롭고 밝게 만들었습니다. 감사와 겸손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처럼 건강하지 못했을 거야. 아내는 예상치 못한 남편의 고백에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겸손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의 작은 도움 하나가 큰 힘이 되었어요와 같은 표현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와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작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6번째는 청소와 정리의 중요성입니다. 청소와 정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뿐 아니라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 새롭게 정돈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까지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정리된 공간은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안 곳곳에 방치된 물건들은 무심코 쌓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무거운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베란다와 주방처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도 깔끔히 정리하면 일상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70대의 최 여사님은 집안 곳곳에 자식들의 옛날 물건과 오래된 가구들을 가득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 쉽게 버리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점점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사님은 자식들과 상의 끝에 물건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옷장 속 낡은 옷까지 고장난 가전제품 등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잖니. 이렇게 집이 넓어지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졌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물건을 정리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최 여사님은 깔끔해진 집에서 매일 아침 더 밝아진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청소와 정리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70세 박 씨는 몇 년 동안 베란다 한쪽에 고장난 선풍기와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쌓아둔 채 지냈습니다. 혹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며 버리지 못했지만 이 물건들은 점점 쌓여 베란다를 채웠고 박 씨는 베란다 문을 열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결심한 그는 오래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작은 화분과 의자를 배치하며 베란다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이제야 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야. 아침마다 여기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리된 베란다는 그에게 새로운 일상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69세 김 여사는 주방 선반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방 도구와 오래된 그릇들로 가득 찬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매번 자주 쓰는 그릇을 꺼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던 김 여사는 더 이상 안 쓰는 것들은 그냥 치우자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그릇들만 남기고 나니 주방은 깔끔해졌고 요리하는 즐거움도 더 커졌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김 여사는 말했습니다. 주방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 깨끗한 공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청소와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정리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추게 합니다. 박 씨는 깨끗해진 베란다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구나라며 후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 역시 정리된 주방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것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정돈된 집은 단지 깨끗한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 맑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집안 한 구석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정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혼자 잘 노는 법과 자립적인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줄 아는 능력은 자립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65세의 최 여사님은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즐겁게 만들어야겠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열린 사진 동호회에 참여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덜 외로워지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혼자 잘 노는 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73세의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조깅을 하며 동네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혼자 운동을 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건강해지니 하루가 더 활기차게 느껴져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키우는 식물들을 돌보며 하루의 나머지를 보냅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보며 물을 주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의 김태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자신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들리는 목소리가 꼭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는 아침 식사를 간단히 준비하며 오늘은 내가 뭘 하면 좋을까를 떠올립니다. 매일 새롭게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때는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5세의 김 여사님은 1년 동안 내가 읽고 싶었던 책권을 읽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낀 점을 메모하며 자기만의 독서 노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권씩 채워가다 보니 내가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어요. 혼자 잘 노는 법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를 돌보며 즐길 줄 아는 삶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혼자 잘 노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순간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살아온 세월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온전히 누리고 스스로에게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남은 시간을 더욱 단순하고 행복하며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와 겸손으로 관계를 다지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으며 더 가벼운 삶을 준비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는 법도 배우고 지나온 날들에서 얻은 지혜로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댓글에 끝까지 봤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하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빛나길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